무서운 이야기. 입술살인마. 어느 봄날 교복을 입은 소아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어제 미용실에서 다듬은 머리가 제법 소아의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혹여나 머리가 손상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긴 머리카락을 빗었다. 머리가 깔끔해지자 빗을 내려놓고 숨을 한 번 크게 내쉬었다. 이후 가만히 앉아있다가 소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난 예쁘다, 난 멋있다 라고 몇 번이고 빠르게 되뇌었다. 됐다! 이것은 일종의 주문 같은 것이었다. 별다른 의미 없는 긍정적인 주문. 소아는 주문을 다 외우고는 화장대 앞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책상 옆에 놓여져 있는 보라색 가방을 양쪽 어깨에 맸다. 학교 갔다 올게! 소아는 방문을 나서서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 소리에 부엌에서 설거지 중이다. 엄마가 소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하고 수업시간에 졸지 말고! 응, 알았어! 빨간 색채가 있는 스니커즈 운동화를 신고 그녀는 집을 나섰다. 등굣길에 항상 소아의 눈에 띄던 것이 있었다. 도로와는 좀 떨어진 곳에서 쓸쓸한 기운을 퍼뜨리는 어느 한 폐가 거의 3년 전쯤에 불에 탔던 단독주택이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소아는 그날의 시끄러웠던 현장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몰려와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큰 불에 휩싸여 검게 타고 있던 집, 그리고 그 불 끄기 위해 몰려들었던 소방관들. 결국 화재로 인해서 그 집에 거주하고 있던 일가족이 모두 목숨을 잃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린 일가족은 소아의 친구였다. 이진아의 가족이었다. 이진아는 내성적인 성격에 말주변이 없는 아이였다. 소아는 그런 그녀에게 공부하다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서 다가갔고 결국 친해졌다. 그녀는 쉬는 시간에도 책을 펴고 공부할 만큼 학교의 공부에 정말 충실했다. 그녀는 매번 시험에서 전교 5등 이내에 들 정도로 실력이 좋았다. 게다가 외모도 준수해서 그녀를 좋아하던 남학생들도 넘쳐났었다. 소아의 친구들 중에 진아를 좋아했던 남자애가 3명이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남자를 돌처럼 보는 듯 했고 남학생들의 고백과 접근을 단호하게 무시했었다. 물론 이 사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던 진아와의 고민 상담을 통해 소아만 알고 있었다. 소아는 진아와 했던 얘기들을 떠올렸다. 진아가 필기한 노트를 도둑맞았다는 얘기, 어떤 남자애한테 조금 흔들렸지만 그래도 꿋꿋이 자신을 지켰다는 얘기 등 진아는 참 고민이 많은 애였다고 소아는 회상했다. 소아는 진아네 집, 현재는 폐가 아닌 그곳에서 진아와 함께 공부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지금은 대문 앞에 출입금지라고 쓰인 노란색 테이프가 붙어있어 출입이 금해진 그곳, 아직 불타버린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그곳. 진아는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냉철해 보이는 게 멋있었는데 언제나 소아는 폐가를 벌적이며 이런 아쉬운 생각을 했다. 그녀는 잠시 동안 폐가를 바라보다가 다시 학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세영고등학교 2학년 1반. 1교시 수업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다 되자 학교는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 시끄러워졌다. 언제나 여러 화제들로 말을 주고받던 학생들. 그러나 오늘 그들이 주고받은 화제는 거의 공통된 것이었다. 언제나 연애 소식이나 인상 깊은 뉴스는 학생들의 입을 오르내리기 마련이다. 특히나 이틀 전에 일어났던 어느 살인사건 소식은 그들의 입에 찰싹 달라붙어있다. 소아야, 어제 뉴스 봤어? 긴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고아연이 소아의 앞자리에 앉으면서 물었다. 소아의 옆자리에는 고데기를 웨이브 머리로 한 임수미가 어느새 와서 앉았다. 너 그 살인사건 터졌잖아. 수미가 말했다. 그리고 소아가 놀라며 물었다. 어? 진짜야? 대박, 보고 완전 소름 돋았어.
라며 아연이 말했다. 그녀들 외에도 교내에 있는 학생들은 어제 뉴스에 나왔던 그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소아는 처음에 TV에서 봤던 그 사건에 대한 보도를 떠올렸다. 그 살인사건이라 연쇄살인사건으로 알려진 바로는 여태까지 소아가 사는 동네에서 2번 발생했다. 사건 내용은 매우 엽기적이었다. 범인은 인적이 드문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을 갑자기 칼로 찌르고 그 죽은 사람과 키스를 한 뒤 입술을 잘랐다. 이는 CCTV를 통해 드러났는데 그의 엽기적인 행각을 보이는 이는 정말 소름이 끼치게 하였다. 그는 길고 커다란 검정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 눈가와 입술 부분만 잘린 흰색 마스크, 빨간색 중절모를 쓰고 있었다. 얼굴과 체형이 가려져 있었지만 옷을 보아하니 남자인 것 같다고 사람들은 추측했다. 게다가 그의 행동 중 가장 피부를 에워싸는 듯한 공포감을 주는 것이 있었다. 바로 그가 CCTV를 보며 웃으며 손가락을 펼치는 행위였다. 범인은 검은 가죽 장갑을 끼 오른손에서 검지와 중지를 펼치며 V 표시를 했었다. 그런 살인자를 사람들은 입술 살인마라고 불렀다. 어제 뉴스에서 봤거든? 범인이 막 마지막에 V 하잖아. 그런데 이번엔 손가락 3개 펼쳤대. 수미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소아는 깜짝 놀랐다. 그럼 손가락 펼치는 게 죽인 사람 수인 거 아니야? 딱 봐도 그런 느낌이잖아. 수미가 말했다. 헐, 처음에 손가락 2개 펼쳤는데 그럼 처음 CCTV 찍히기 전에 누가 죽었다는 거야? 응,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 와, 또 소름 돋았어. 아연이 말했다. 범인이 진짜 사이코패스 같아. 경찰들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도대체 언제 잡힐지는 진심 무서워서 야단을 못하겠어. 수미는 한탄했다. 그러자 아연이 말했다. 네가 야자한 날 있었니? 라고 물었고 이제 공부 시작하려고 했거든? 이라고 반박했다. 저녁 6시 10분 학교는 당분간 입술살인마가 잡힐 때까지 학생들에게 야간 자율학습을 금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소아는 저녁을 먹고 강제로 학교해야만 했다. 집에 도착한 소아는 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신발장을 확인했는데 엄마 신발이 없었다. 엄마는 또 친구랑 수다 떨고 있겠지 라고 소아는 생각했고 그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침대에 던져놓고 얼른 컴퓨터를 켰다. 어제 뉴스에 떴던 입술살인마에 대한 소식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인터넷을 켠 뒤 그녀는 검색창에 입술살인마라고 입력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자 입술살인마에 대한 인터넷 뉴스를 아무거나 클릭해서 확인했다. 그래서 CCTV에 찍혔던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입술살인마가 오른손에서 검지와 중지와 약지를 펼쳐서 보여주는 사진. 손가락으로 숫자 3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와, 무서워. 피로 얼룩진 흰색 마스크, 빨간색 중절모, 검은 바바리 코트. 사진 속에 있는 살인마는 분명 웃고 있었다. 그 입술이 양옆으로 찢어져 있는 걸 보니 소름이 돋았다. 알려진 바로는 입술 살인마가 저지른 살인은 여태까지 총 2번 이루어졌다. 가장 처음 살인은 일주일 전에 새벽에 일어났다. 입술 살인마는 새벽에 취한 어느 직장인 30대 여성을 살해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CCTV를 보며 2 손가락을 펼쳤다. 그리고 이틀 전 입술 살인마는 자정에 한 젊은 여성을 살해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CCTV를 보며 3 손가락을 펼쳤다. 이 사건이 더 무서운가? 2 피해자 사이에 그 어떤 연관성도 없다는 것이 있었다. 마치 범인은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며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죽이려는 정말로 사이코패스인 사람 같았다. 손가락이 죽인 사람의 수를 나타낸 거라면 처음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 살해당했다는 건데 그럼 왜 그 피해자에 대한 소식은 없는 거지? 혹시 그 뜻이 아닌 게 아닐까? 게다가 우리 동네에 CCTV가 차고 넘칠 리 없잖아.
그런데 범인은 살인을 저지르고 바로 CCTV를 봤다. 마치 CCTV가 있는 곳을 알고 일부러 그곳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왜 그런 걸까? 소아는 기사를 읽으며 속으로 여러 질문을 던졌다. 물론 답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소아는 컴퓨터를 끄더니 모르겠다 라고 길게 늘어지게 말하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침대에 가로로 앉고는 뒤로 누웠다. 아니, 누우려다가 벽에 머리를 퍽 하고 박아서 다시 일어났다. 그녀는 두 손으로 부딪힌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숙이고는 고통에 신음했다. 아이씨, 아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싱글욕 침대에서 가로로 누우려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었다. 이렇게 머리를 박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었다. 잠시 고통에 신음하던 소아는 각도를 좀 더 옆으로 돌아서 누웠다. 소아는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내일 학교 끝나고 애들이랑 노래방 가기로 했는데 가도 되나? 저런 살인마가 우리 동네에 있는데 괜찮겠지? 살인 늦은 시간에 벌어지는 것 같고 애들이랑 놀아도 9시 안엔 들어올 테니까. 소아는 생각했다. 자신은 그 살인마와 엮일 일이 없을 거라고. 그 살인마는 분명히 금방 잡힐 거라고. 책이나 읽어야지. 그녀는 다시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다. 그 후 침대 옆에 널브러진 가방 속에서 소설책 한 권을 꺼내들고는 침대에 세로로 누웠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가슴을 푹 신어 베개에 받친 채 책을 펼쳤다. 다음날 아침 교복을 입고 가방을 두 어깨에 맨 소아는 학교 갈게! 라고 말하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그래서 설거지하고 계신 엄마는 소아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소아야! 조심해서 갔다 와! 요즘 우리 동네에 살인범이 있다고 하니까 범인이 잡힐 때까지 일찍 다녀야 해. 알았어. 소아도 큰 소리로 대답하고는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집 문 앞에서 그녀는 두 무릎을 굽혔다 펴기, 한쪽 팔을 옆으로 뻗고 반대팔로 당겨주는 스트레칭을 했다. 이는 아침부터 몸의 활동을 촉진시키려는 그녀의 노력이었다. 스트레칭을 마친 그녀는 기운차게 등굣길에 올랐다. 길을 걷던 중 지나가 살아있던 집 앞을 지나갈 때였다. 한 남학생이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여진 대문 앞에 서서 멍하니 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소아와 같은 세양고등학교의 학생으로 소아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재우. 소아와 동갑이며 작년에 같은 반이었다. 재욱은 눈에 띄게 특이한 걸 좋아하는 아이였다. 착한 미스터리, 살인사건 같은 것들. 소아는 예전에 그가 읽고 있었던 책의 내용을 얼핏 본 기억이 있다. 그 내용 중 기재된 어떤 사진은 잔인하거나 자극적이었다. 그래서 소아를 포함한 재욱을 아는 학생들은 거의 다 그가 특이한 애라고 입을 모은다. 근데 왜 저 애는 폐가를 바라보고 있지? 소아는 마음속으로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 평소에 호기심을 견디지 못하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재욱의 뒤로 가서 그의 왼쪽 어깨를 툭툭 건드렸다. 그러자 재욱이 뒤쪽을 고개를 돌려 소아를 보았다. 그는 여느 때처럼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여기서 뭐해? 학교 안 가고? 소아가 물었다. 폐가 구경. 소아가 알기로 재욱은 평소에 말을 잘 하지 않았다. 그한테 말을 걸면 그는 묘하게 대화의 맥이 끊기는 기분이 들게 만들었다. 물론 그도 친구랑 얘기할 때는 맥을 끊지는 않았다. 특별히 여자한테만 이러는 것 같았다. 마치 그런 점은 진아와도 닮아 있었다. 소아는 단답형 대답에 잠시 당황스러워하다가 다시 질문을 던졌다. 왜? 저기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는 역시나 특이한 애였다. 지금 폐가에 누가 있을 리가 없잖아. 소아는 그렇게 생각 속으로 말했다. 누구? 몰라. 여자 같은데. 재욱은 말을 얼버무렸다. 얼핏 봤는데 사라져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재욱아, 나 어제 공포영화 봤지? 어떻게 알았어? 재욱은 깜짝 놀랐다. 계속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소아가 그냥 먼저 던져본 말이었다. 아무래도 적중한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공포영화 보면 막 인상 깊은 장면이 눈에 남고 그런 거 있잖아. 아마 그것 때문일까? 잘못 본 거야. 여기 아무도 안 살아.
그런가? 야, 그리고 이렇게 구경만 하다가는 지각해. 아 맞다. 아 지각하면 안되지. 안녕! 먼저 갈게. 재욱은 지각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아에게 인사를 한 뒤 몸을 옆으로 돌렸다. 그러고는 다시 학교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잠시 소아는 힘차게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쟤는 띵띵한 걸까? 아니면 일부러 웃기려고 저러는 걸까? 하나도 안 웃긴데. 소아는 머리를 긁적이고는 다시 학교를 향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재욱은 어느새 힘찬 발걸음으로 소아와의 간격을 넓히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고 다시 균형을 잡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걸어갔다. 그 모습이 웃겨서 소아는 피식거렸다. 세안고등학교의 2학년 일반 교실은 여느 때처럼 학생들의 목소리로 시끄러웠다. 남학생들은 입술 살인마라는 화제로 개그를 치며 재밌게 놀고 있었고 여학생들은 친구들이나 가정사, 연예인에 대해 혹은 입술 살인마에 대한 얘기로 수다를 떨었다.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마다 매번 입술 살인마를 언급하시며 집에 일찍 돌아가라고 당부했다. 어떤 선생님은 호신용 무기를 가지고 다닌 것을 권장했었다. 그러나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그 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아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였다. 그런 낮은 확률에 당첨될 리가 없었을 테니까. 오후 6시 30분 소아가 자주 이용하는 단골 노래방에서 소아를 포함한 세영고등학교의 학생들이 7명 모였다. 교복 차림의 그녀들은 목청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다. 오늘따라 몸을 움직이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도 췄다. 아니 난리를 피웠다. 그녀를 따라 친구들도 노래에 맞춰 난리를 피웠다. 노래방에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그리고 오후 8시 그녀들은 헤어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소아는 집이 같은 방향인 수미와 함께 천천히 걸으며 여러 얘기를 나눴다. 그들은 골목길에 들어서면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아, 지친다. 소아는 힘없이 설렁설렁 걸었다. 노래방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았다. 얼른 침대에 누워 잠자리에 들고 싶었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 작업은 굉장히 힘들고 벅찰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소아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다. 수미의 집에 들렀다가 돌아갈 적이며 이용하는 조용한 골목길. 소아는 가로등이 비추는 길을 걸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이곳이 원래 인적이 드문 곳이라지만 오늘따라 너무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입술 살인마 때문에 이런 거겠지. 소아는 이렇게 생각했다. 핸드폰을 보니 현재 시간 오후 8시 26분이었다. 그리 늦은 시간은 아니었다. 소아는 편안한 마음으로 검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그녀의 등 뒤에서 둔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